안녕하십니까. 2016학년도 1학기 국어 현대고등학교 1학기 국어 중간고사 분석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이제 지문 내용도 길어지고 문제도 까다로워진 이런 새로운 출제 경향 혹은 어려워진 출제 경향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러한 현대고등학교 1학기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특히 저득점자와 고득점자를 갈랐던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개발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열심히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배웠던 혹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이제 얼마든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고득점을 가르게 되는 그런 포인트는 다음에 세 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단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그러한 외부 문학 작품의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3번, 5번, 8번, 10번, 11번, 16번 그리고 21번부터 23번까지 부분적으로까지 세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답형 2번 두 문제밖에 없었던 서답형 문제의 마지막 문제 역시 생소한 그런 외부 문학 지문 작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외부 문학 지문과의 배웠던 우리 작품과의 비교 대조와 관련한 그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읽는 그리고 분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특히 어려운 문제들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사실 외부 문학 지문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고등학교만의 그러한 출제 경향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게다가 학원에서 일과정부터 여러 개월에 걸쳐서 1학년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워왔던 그런 기본적인 문학 접근법과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었던 그러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그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것은 이제 외부 보기 지문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자, 사실 이거는 양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실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 학생들이 이제 평소에 익숙하게 보았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외부 지문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문들을 읽고 혹은 참조하여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유형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생소하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 12번 문제처럼 자, 그 문제 담호 나왔던 그 서평 나왔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이하고 쉽습니다. 자, 그런데 지문 길이가 꽤나 길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생소한 읽기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꼼꼼하게 그냥 천천히 보기 내용을 읽어보고 실제 작품에 나왔던 어떤 인물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사실 그닥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길이가 긴데다가 생소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학원에서 비문학 공부하는 이런 것처럼 처음 보는 내용이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난도와 그러한 표현으로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좀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학생이라면 게다가 무언가 우리가 배웠던 작품과 공통점이나 차이점 이렇게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되었을 거 아니야.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고 찾았던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네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분명히 학원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렸던 특히 이제 판소리와 관련된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었죠. 분명히 우리에게 내용은 익숙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던 13번 같은 문제가 또 학생들이 꽤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휘력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독서 능력 이런 거를 좀 체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보이는 그런 문제였죠. 사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다 들었던 내용이구나 싶은데도 문제에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분명 배운 내용인데도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별로 먼저 외부 문학 지문과 비교 대조를 요하는 문제 유형에서 모든 문제를 다 볼 필요는 없고 나름 좀 어려웠을 법한 혹은 기본적인 어떤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만 몇 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첫 번째 먼저 3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나와 이때 가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자료에 이 자료 보이시죠? 자료에 무어별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임재의 한시 외부 작품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5살 아름다운 시골 아가씨라는 시적 대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어머니 그릇에 나왔던 화자와 자료의 시골 아가씨가 둘 다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전 검색 결과, 부끄러움에 대한 이런 사전 검색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가의 기억과 자료의 니은 그 두 가지 부끄러움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해보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천천히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비교, 대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익숙한 어머니 그릇부터 한번 봅시다. 어머니 그릇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 없겠죠. 내용을 다 이미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잘 배웠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부끄러움의 내용 중에 기억하십니까? 1번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의 표준어도 아닌 그릇이라는 말에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는데 나는 국어사전을 참고로 해서 지시적이고 그런 사전적인 의미만을 중시했을 뿐 자신의 진심이나 사랑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이 그런 걸 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그냥 수줍다, 샤이하다, 요러한 부끄러움보다는 여기 A에 나와 있는 일을 잘 못하거나 양심에 거리껴서 볼 낯이 없다,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매우 떳떳하지 못한 아마 요 심정에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나온 시이지만 우리가 학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서와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적 화자는 15살 아리따운 시골 아가씨의 행동과 그런 정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가씨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태도, 정서를 보이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직접적인 어휘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고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눈을 꼭 가다걸고 배꼽 위에서 하얀 달을 흘리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네. 자, 그럼 너무 어렵게 사용하실 거 없겠죠? 사랑하는 하지만 미처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일종의 짝사랑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안 부끄러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소녀 마음, 그런 부끄러움의 마음을 표현한 굉장히 쉬운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자, 이제 여기와 관련한 그런 선택지 내용에서 답은 일단 3번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니은의 시골 아가씨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건 맞지만 그거는 나는 누구누구를 좋아해요 혹은 사랑해요, 이별하지 말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움은 그런 용기가 없는 부끄러움, 수줍음인 정도인 것이지 이별을 받아들인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히지 못한 이런 복잡한 상황 따위 만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새로운 작품, 처음 보는 작품에 너무 쫄지만 않았으면, 너무 당황하지만 않았으면 쉽게 비교를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름 약간 쉬운 문제 유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5번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소한 시가 나와 있긴 한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그러한 표현들 혹은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평소에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법 유리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처음 보시라도 상관없습니다. 서정관례의 특징인 음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래 시팽, 즉 10줄로, 10줄 보이시죠? 시팽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시에 자,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개념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각 행위, 즉 모든 10개의 줄이 모두 비슷한 소리로 끝남으로써 자, 여러분 소리 문법할 때 우리 배우기도 했었죠. 기본적으로 어떤 자음이라든가 모음이라든가 뭐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라든가 애초에 그 음절 자체가 비슷한 소리로 끝나면 반복, 그렇죠. 반복의 효과는 이렇게 리듬감, 음악성을 살려줄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지? 는, 지, 나, 퐁, 자, 듣, 와. 자, 아무리 봐도 이런 것들이 별로 비슷한 소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자, 그럼 1번은 당연히 틀린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 행을 모두 비슷한 시간의 길이로 읽음으로써 리듬감을 얻기 위해서 글의 글자 수가 적을수록 느리게 읽어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랩하는 거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박자 안에, 짧은 박자 안에 속사포처럼 내용을 랩을 하려면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할 글자 수가 얼마 안 된다면 같은 박자 안에서 한 박자 한 박자 길게 그냥 천천히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미동 한 점 없는 이라는 그 박자 미동 한 점 없는 까지의 그런 길이를 그냥 좀 더 짧은 집어 던지자 같은 경우를 한다면 집어 던지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읽으면 되겠지. 아니면 퐁 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준다면 충분히 같은 그러한 비슷한 시간의 길이를 읽음으로써 음악적인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이 여러분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각 행마다 비슷한 소리의 길이로 읽히는 마디가 총 3개가 있다. 자, 비슷한 소리의 길이 방금 전에 나왔던 데를 일종의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비슷한 박자가 3마디가 한 연마다 행마다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여러분 우리 국어 문화 시간에 배웠던 사문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건 민요도 아니고 고려가요도 아니고 한 행에 3번씩이나 끊어 읽을 만한 그런 음보, 즉 마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퐁! 한 글자밖에 없잖아. 요걸 어떻게 3번 끊어 읽겠어? 그쵸? 자, 이거는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이런 음보율에 대한 설명을 슬쩍 끼워넣음으로써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선택지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으니까 충분히 요거는 함정이구나, 이건 사문보나 이렇게 끊어 읽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행마다 환기하는 이미지 기억하시지요? 특히 감각적 이미지와 관련해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같은 그런 이미지가 청각적 이미지가 반복됨으로써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퐁이라든가 아니면 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청각적인 신상과 관련이 있겠지만 매 행마다 각 행마다 청각이 다 들어있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눈부신이라든가 미동 한 점 없는 이런 모습은 오히려 이제 시각적인 동적인 청각하고는 상관없는 이미지이니까 이것도 역시 각 행마다 다 청각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요건 이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많이 다뤘던 울림소리 기억하시나요? 자, 모든 모음과 자음 중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노란 양말, 네이바르 기억하시나요? 자, 그 4개만 울림소리였습니다. 근데 각 행의 첫 소리가 모두 울림소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자음, 즉 니은, 리을, 미음, 이음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은 언뜻 봐도 피읍이라든가 지읒이라든가 시옷이라든가 틀린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미음이라든가 여 이런 것들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각 행의 첫 소리가 울림소리의 특성을 지닌 자음이다 라는 말은 학원에서 문법 개념을 배웠던 학생들이라면 절대로 빠지지 않을 그러한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지문 중에 나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을 잠시 살펴본다면 자, 먼저 여기 11번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 사설시조와
비교 대조해보는 요 문제 유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압구정 국어학원 학생들은 내신을 하면서 분명히 문제에서 봤던 그러한 지문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님을 기다리느라 그만 주출이 3대를 님으로 착각해서 허둥지둥 어떻게 보면 민망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화자에 결국 님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리움의 정서를 굉장히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 시조였습니다. 다행히 현대어 풀이까지도 전부 다 나와 있었죠. 자,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이 다 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이미 배웠던 그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이걸 기억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익숙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름 좀 질문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있다면 자, 기대감이다, 허탈감이다, 혹은 원망하는 마음이다 같은 정서 태도와 관련한 부분만 조금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앞에 그 출연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움이라든가 또 원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보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너무 기다리다 못해서 실수를 한 것뿐이지 님을 그래서 원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뭐 다른 태도가 드러나는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적 화자가 님을 만날 것이라고 처음에 기대했다가 허탈해졌다라고 하는데 출연자만 봐도 처음부터 님을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나온 적이 없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러한 작품들이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특히 여기 살아있는 냉장고에 나왔던 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자, 뒷부분에 보면 자,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 나와 있었던 자,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자, 이것도 일과정에서부터 이제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이라면 실제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내신 때도 문제에 나와 있었던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설을 해 주시기도 하셨죠. 자, 결국 거기서 배웠던 이러한 상승의 이미지라든가 자, 천천히 4월 하늘을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온도가 지상으로 밀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어떤 고통, 역경을 이겨내는 어떤 의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름 소극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에서 자, 그러나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러한 현실 상황을 부정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이러한 나무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어렵게 여기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외부 문학 지문과 비교 대조하는 그러한 작품을 한번 보아봤고요. 자, 이제 다른 두 가지 유형, 즉 평이하지만 좀 생소했던 12번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자, 감화 검려라는 이제 그러한 책에 대한 일종의 서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춘향전에 나왔던 그런 인물들이라든가 내용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사실 내용 자체가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소설의 내용 혹은 인물들의 상황, 사건들 그리고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 그런 것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문제를 보셨을 테니까 여기에는 자, 감호 김조이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노비 여인의 이야기, 노비 여인도 등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여인들의 중세시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 이러한 이야기, 여인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시해주는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단락의 중심 내용은 이거였죠. 5 이야기의 여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결정했다. 즉 중세 봉건 사회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죠. 이 점은 우리 춘향이하고도 비슷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그 다음 단락의 중심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 관비라는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여종 신분 그대로였고요. 양반 소실이 되었을 뿐이고, 자, 그냥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었고, 자, 수절을 지켜야만 했고, 결국은 여기에 나왔던, 이 책에 나왔던 수많은 여인들은 결국 의지를 가지고 살았으나, 결국, 자신의 자유라든가 승리,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까지는 못했던, 즉,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물들로 나오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조금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관습과 마찰을 일으키며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가무와 검녀의 주인공들이 노력한 거는 사실이지만 자유를 획득했느냐? 자, 요 부분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 내용과 명백히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춘향 역시 당대의 유교적 윤리 사상과 같은 관습에서 윤리 사상과 같은 관습에서 벗어나 그 관습에 맞서 항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반은 맞을 수 있고 반은 틀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춘향이는 이제 계급적인 신분 질서에 대한 정황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남자에게 정절을 지키는 유교적 관습은 잘 지킨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앞부분의 내용만으로도 확실하게 오답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의 유형이고, 뭐 뒷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애매한 그런 표현이 되겠네. 자, 그러니까 5번은 자, 자유를 획득해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나와 있는 요 부분 때문에라도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유형은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생소한 그러한 내용의 지문이 나와 있는 뭐 그러한 경우였고요. 자, 춘향전의 내용과 비교 분석만, 비교 대조만 제대로 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유형. 이것이 바로 학원에서 충분히 이미 다 알려줬었던, 즉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곤란을 겪었던 문제 유형이 되겠네. 자, 예를 들어 학원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어휘들이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뭐 창학적 구비서사시라고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뭐 내정에서 연이하기도 하였다. 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연결을 잘 못 시켰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들었었죠. 자,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 판소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래 부르는 창자와 북치는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서 창자가 서사적인 이야기를 노래와 말로, 즉 소리와 안일이로, 그리고 발림을 곁들여 가면서 구현했던 그러한 갈레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미 배운 바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두 번째 단락 내용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봤던 내용이죠. 원래는 하층 계급의 예능인들에서 가창되어 왔고, 농촌이나 장터에서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했겠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좋아하는 언어유희라든가 좀 유치한 개그라든가 이러한 일상적인 소재를 이용한 그러한 서민적인 개그, 서민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확대가 된 것이죠. 양반이나 아니면 부자들의 내정, 쉽게 말하면 이게 집안 정원에서 마당에서 연희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뭐 환갑잔치라든가 뭐 이런 파티 같은 걸 열 때 이러한 그 판소리 광대들을 불러서 공연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양반이나 부호들, 즉 지식인들이나 상류층의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고사라든가 한자 성어들, 이런 어려운 한시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면서, 자, 학원에서 배웠었죠. 이러한 이중성을 나타나게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이렇게 진행 과정상 청중의 구성이 점차 이제 서민만이 아니라 상위층으로까지 확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 답하고도 관련이 있었네요. 비장한 대목과 골개적인 익살스러운 장면, 그리고 제답을 교차적으로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그 장면에 몰입이 됐다가 또 가볍게 익살스러운 그런 어떤 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잠시 그 긴장감, 감정 정도가 해방이 되는, 즉 긴장과 이완, 요것이 반복된다는 내용도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서 자, 틀렸던 부분이 이제
3번이었는데요. 자, 여기 부분 어느 부분인지 기억하시죠? 예, 준양가 십장가 부분입니다. 자, 비장한 대목과 익살스러운 장면을 교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판소리의 특징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달리 위 글에서는 비장미가 돋보이는 장면들로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십장가에서 춘향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은 분명 비장미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장가 대목 기억하시죠? 1, 2, 3 하는 그런 숫자에 맞춘 언어 유희, 즉 재담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비장미가 돋보이는 장면들로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서술 부분은 아무래도 일치하지 않는, 좀 마땅하지 않은 그러한 서술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맨 처음에 춘향이가 이몽룡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부분이라면 나름 그런 비장미가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이렇게 비장미가 돋보이는 장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현대고 1학년 국어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고득점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득점 포인트 먼저 첫 번째, 외부 문학 지문과의 비교 대조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다른 외부 작품들을 또 배웠었고, 그런 것이 실제로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을 테니까, 자, 이러한 항상 외부 문학 작품 어느 작품이 와도 그 작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내신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하게 국어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부 공부 지문 역시, 자, 포인트만 얘기하자면 쫄 거 없습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평이한 내용,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지문들이 많으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중심 내용 포인트만 잘 파악을 하시고 실제 문학 작품과 이제 비교 대조만 해보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차근차근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기본 내용 파악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 이런 것들에 휘둘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름 어렵겠습니다만 분명 익숙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좀 어렵게 표현하신, 자, 이런 부분 역시 분명 내가 배웠던,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이다, 틀린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배워왔던 그런 기본적인 판소리에 대한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또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개념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극복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고 1학년 국어 간단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내가 틀렸던 문제 오답 정리 좀 정확하게 하시고 어느 부분이 내가 놓친 부분이고 고득점으로 간 열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다음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